유시민 작가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재밌는 팟글이 돌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 복귀 움직임에 친석계, 당혹. 전날 유시민 작가의 메시지를 보면 더 강력한 정치 비평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큰 스피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그동안 노무현 재단 때문에 어느 정도 비평 수위의 화력 조절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이 풀리면서 앞으로 더 강력한 비평을 할 것으로 유려. 여권 내에서는 유시민을 흔들려고 곽상원을 시켜 조용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자를 우리에서 풀어놓은 격이 된 것이라고 판단이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맞는 것일까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같이 알릴레오 방송을 오랜 기간 진행한 최측근이라 볼 수 있는 조수진 변호사는 취재 편의점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지금 상황을 우리 민주진보 진영 전체에 좀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라며 그래서 아마 좀 더 센 비평, 좀 더 많은 양의 비평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진영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마 들은 말씀이 있으시겠죠? 제 생각에 최소 매불쇼 또는 뉴스 공장에 고정 출연을 하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매우 기대가 됩니다. 관련해 결국 이 상황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께서 하신 말씀 전부가 적중하고 있는데 최근 쇼츠에서 역주행하는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사라진 정치인들 얘기하셨는데 그 이해찬 총리가 보면 그리고 살린 정치인들이 있어요. 네. 노무현도 그 플랫폼을 깔아줘서 살린 것이고 그렇죠. 안 그랬으면 노무현 대통령 안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이 대통령 플랫폼이 마찬가지예요. 없었으면 소위 귀족정을 원하는 정치인들에 치여가지고 그렇죠. 발표 죽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그 비주류로 고생할 때 그리고 그 제명하라 얘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해찬 총리가 이 강력한 울타리가 되어주셨더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됐을 때 구단협이라고 만들어져 가지고 구단협. 당 안에서 다 똑같이 잘려고 막 그랬습니다. 구단협. 후보 단일화 협의회라고. 그래가지고. 알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후보 되더니 설렁탕 한 그릇 안 샀다. 그 후단협 왕창 다 날아갔습니다. 2002년도에. 그렇죠. 다 날아갔죠. 그죠?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망가지고 나서 대통합 민주신당 주도했던 사람들 손학규 전 대표 포함해서 다 끝났습니다. 다 날아갔죠. 지난번 총선 때 보세요. 그렇죠. 이런 이 국민정당, 민주적 국민정당의 내부 시스템을 수용을 못 해가지고 그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뽑아놓은 당 대표를 잡아가라고 가서 막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찬성표 몰래 찍고 소위 비명계들 싹 다 날아갔습니다. 다 날아갔죠. 이게 무슨 뜻이야?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찬의 기획이라는 거는 역사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매번 중요한 선거나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뭉텅뭉텅 정치인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왜 나오냐? 날아간 사람들은 몰라요, 자신들은. 본인도 몰라요. 왜 날아갔는지. 그 날린 사람들도 잘 몰라. 그냥 그렇지. 미워서 날렸어요. 근데 보면 결국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튼튼히 하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세력. 이게 1987년 평민당에서 출발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당원이 100수십만이 되어 있는 여기까지 오는 이 흐름이 오는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는 매번 그 메인스트림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에 가담했어요. 천재예요. 듣고 네. 보니까. 그 어렴풋이 알던 게 아주 분명해졌는데 미워서 날렸다고 하셨는데 본인도 사실 정확하게 말하라고 말을 못 하는데 왠지 모르는데 미운 거지. 그래서 왜 미운지가 있는 거죠. 그 왜 미운지에 이게 이 흐름이 안 맞는데 역사의 흐름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다음 총선에 날아갈 사람 많이 보여요, 제 눈에는. 민주당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 이해찬 대표의 정치적 연장을 읽으셔야 돼요.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입지, 올바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는 입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추도사에서 그 연결식 할 때 김민석 총리가 좀 울면서 앞으로 누구하고 상의해야 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울지 마요. 여기 다 있어. 책에 다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원칙에 입각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라고 이 책을 남긴 거거든요. 이 책을 보시라고요. 지방의원 출마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민주당에서 직업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보셔야 돼요. 민주당 당원들도 보셔야 돼요. 이 당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향해서 지금까지 왔고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서 자신이 지금 가입해 있는 정당이 어떤 단체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권리
우리 당원들이 밉다고 표현한 그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밉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은 이 책으로 쓰지는 못했지만 흐름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이게 안 맞는데 불편한데 이 사람 틀린 것 같은데 그걸 그냥 체득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 표로 행사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날아가는 게 이제 귀족정에 집착하는 사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원들 공화정이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당의 주권이 당원에게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당원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소수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 공화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공화정의 그 당내에서 공화정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인데 이 원칙에 위배되는 정치인들은 다 날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날아가더라고. 한때 인기가 있고 자기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자신감의 발로로 그런 행위를 한 경우가 많은데 인기 있고 지명도 있다는 자산은 금방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대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1인 1표제 이런 거 1인 하잖아요. 1표제. 그 대의원의 투표권이 수십 배 이렇게 옛날에는 수백 배 됐고요. 일반 당원에. 이게 군주정의 잔존물이에요. 옛날 김대중 총재께서 철인 정치를 하실 때 그 당에서는 제왕적인. 예, 그 당 총재가 지구당 위원장을 다 임명하고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을 임명하고 이 구조에 있었던 그 왕정의 잔재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집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이게 왜 집착하겠어요? 자기가 과두 지배자 또는 귀족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국회의원 된 게 대단한 것 같죠? 별거 아니에요. 당원들이 외면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분석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날바가 생각하는 유시민 작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전 해당 방송에서 유 작가께서는 그리스인 조르바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외치다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단 내가 민주진영에 쓸모가 없어지면 조용히 사라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한 정말 강력한 수준의 비평을 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유시민 작가가 뭘 한다는 건 민주당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려놓고 뭘 해야 할 만큼 조짐이 안 좋은 거죠. 제발 유시민 작가의 등판으로 우리 민주진영이 다시 뭉치고 하나된 길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어날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